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언 청취를 위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방한식 소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1호점이 개장할 당시에 그 소장님 누구셨죠? 개장할 때 당시에 누구였죠? 소장, 예. 1호점 개장할 때 소장님 맡으셨나요? 1호점 개장할 때는 제가 그 담당 과장은 아니었고요. 예. 그때가 16년도니까 농촌관광과장일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이 파악하셨죠? 모청 전주에 그 참고인들 여기도 와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우리 이상윤 조합 이상훈 네. 대표 초대 대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로컬 푸드에 본인이 준비를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까? 누가 하자고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까?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니까 하게 된 동기. 2015년도에 로컬 양주 법인 로컬 직매장을 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담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홍성표 의원님하고 몇 분의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로컬 직매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상담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서 로컬 직매장을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을 모집을 해서 아마 법인으로 제가 선정이 돼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의 추진위원들 명단을 보게 되면 뭐 회의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어느 특정인이 실적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너 해라. 너 이상윤 박동희 너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농협의 조합장을 출마하기 때문에 로컬 푸드를 하게 되면 자기 출마하는데 상당히 이득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상훈 대표가 했습니다. 이상훈 씨가. 이상훈 씨가 뭘 합니까? 이상훈 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글쎄요, 이성윤 씨가 대표로 선정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적인 조합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조합 내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1호점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했을까? 그죠? 계획은 누가 했어요? 이상윤 씨가 했습니까? 박동현 씨가 했습니까? 로컬 푸드 1호점을 개장하기까지 누가 계획을 짰냐고요? 답변하고 싶은 답변해 보세요. 네, 허각 과장이 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7년 5월 달에 농업정책과로 왔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그 이상훈, 홍성표, 김부영, 또 이상윤 등등 일명 그 로컬푸드 추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견학도 갔다 오고 양주시에 로컬푸드가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준비를 하고 또 주주도 모으고 또 농업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사람들 주도하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씨, 김부영 씨, 서승아 씨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예산 받아서 리버네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일을 그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왜 거기 이렇게 간여하고서 싹 빠졌냐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해 이런 농민에 대해서 뭘 압니까? 농업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 뭐 우리 기술센터에 농업을 전문하는 전문직을 가진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계획을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계획 짜는데 실질적으로 뭐 다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행정적인 지원하면서 계획을 짜가지고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상훈 씨한테 모든 걸 맡겨서 우리 기술센터는 시에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보조금 대준 거예요. 보증금 1억. 그것도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억 받아왔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보증금. 허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그 로컬푸드 이제 창립할 때 10이 전액 1억 원으로 그 보증금을 네. 지원해줬고 네. 그런 이제 추진하다가 그 임대료 같은 게 이제 밀려서 저희가 좀 촉구도 했고 지금은 이제 5년으로 계약했는데 8월 달인가 7월 달이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 건물 주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할 적에 건물 주하고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양주시하고 건물 주인하고 예. 양주시 대표 누가 갔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없어가지고 거기 계약서에 있을 거 아니야? 계약서에. 아니면 대표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당시 여기 있는 뭐 알고 직원분들 있어. 잠깐만요.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계약자는 당연히 양주시장하고 대표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건물주 강헌 씨가 저 임대인이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거 다 이미 다 확인이 된 거니까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금 1억에서 임대료를 깎고 있죠, 그죠? 임대를 못 내서 그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이따 결론이 있다 얘기하지만 뭐처럼 모르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예, 농업분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임대료를 못 내서 그 임대료하고 원상 복구 비용하고 그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로컬푸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니 1호점을 모두니까 1호점은 잘 돼서 성공했다 그러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라도 정지를 내리고
1호점을 마무리 졌으면 입장이 나겠습니까? 2호점 그 사건 터졌을 때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입장이 납니까? 행정적으로 근무 퇴마를 한 거예요. 그러한 사소한 일 같은 것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럼 추진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공무원도 하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개점을 했다는 1호점은 개점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상하라는 사람은 김상하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혹시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로컬푸드가 지금 실패했죠, 그죠? 실패의 책임은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소장님은 실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민한테 있나요? 김사한테 있나요? 당연히 농업기술센터나 양주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동안의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책임은 영농조합법인에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아니죠. 그 사업의 책임자, 사업이 이거 누가 몰렸습니까? 예산 누가 줬어요? 예산 누가 줬냐고? 양주시에 줬죠. 그럼 양주시 대표가 누구예요? 로컬푸드가 이게 실패는요. 처음부터 사기를 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설립 초기부터 로컬푸드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2016년도, 17년도 결론을 보는 거라 결론. 글쎄 16년도, 17년도에는 로컬푸드가 그 수입을 연간 수입을 14억, 15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한테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에는 상당히 부합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19년도, 20년도에 와서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2호점에 개장을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당시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2017년도에 14억, 2018년도에 11억, 그다음 2019년도에 8억이에요. 뭐가 잘 됐어요? 뭐가? 그럼 이때 점검을 하셨습니까? 계속? 점검 안 하셨잖아요. 진짜 답답합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잘잘못을 뭐 따지고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에 깊숙이 관여한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 계시지도 않고. 거기 지금도 사람들 얘기하지만 뭐 김상하시라든지 김부영이라든지 서승아, 저도 몰라. 이 사람들 이분들 다 알고 계세요? 얼굴? 1호점 로컬푸드의 담당 팀장님은 여기에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때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예, 그 당시 세 명이 담당 팀장을 했었습니다. 네 명이요? 예, 누구예요? 박건희 팀장, 이창현 팀장 그리고 저입니다. 며칠에 한 번씩 거기 눌렀나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두세 번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두세 번. 예, 그때 2017년도에 그 사업이 잘 될 때인데 그때 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때요 그분들이 어떻든 다른 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서 팔고 그랬어요. 도리어 그러지 말고 로컬 푸드를 하게 되면 멀리서 그냥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의식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산 속에 있어도 맛만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1호점 하는 데 있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2호점까지 그렇게 만들라고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게 맞질 않잖아요. 맞질 않다. 법령에 맞게끔 뭐 예산 지원하는 게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라도 우리 저 한태수 소장님 네. 지금 2호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예. 그럼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3호점 개설을 다시 할 생각은 가지고 계셨나요? 가지고 계신가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공식적인 양주시 입장은 아닙니다. 어제 그 푸드 플랜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설문조사 결과 그 농민 중에서 한 80%가 로컬 푸드를 원하고 있고 또 그 소비자층에서도 한 70% 이상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걸로 이제 그 설문 결과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컬 푸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컬 푸드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럼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요? 그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그 사례를 그 바탕으로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 실패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뭐 필요한 싱싱한 것 채소라든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 팔다가 묵으면은 처분한다든지 또 새롭게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가면 물건의 가치가 없었어요. 여기가 진짜 양주시에서 나오는 물건인지 아니면 저건 멀리서 떼어다 파는 건지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 초기에는 저도 이제 로컬푸드 처음 생기고 저도 이제 주로 거기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잘 되다가 이제 나중에 2019년 20년도부터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돈 좀 나 인건비도 얼마씩 가져갔습니까? 그 네 명이 가지고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연봉 얼마예요? 5천 원 될 거 아니에요? 5천. 인건비도 안 되는 사업을 한 거예요. 정말 그게 희생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참 그 거기에 초창기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거는요. 첫째 책임이 양주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다 정치에 개입했던 분들인데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건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김윤석 씨 저기 저 우리 방청에 오셨는데 뭐 저도 뭐 참고인 나누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오셨는데 의원님 좀 한 말씀 좀 하게 좀 해주시죠. 아니 제가요 네. 김종길 의원님 예. 지금 자꾸 방향성 갖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많이 말했고요. 예. 오늘은 사업 진행성의 문제점을 좀 찾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 김종길 의원 이제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아니, 20분 넘었으니까 제가 하나 좀 그만하시고요.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 지금 내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김민수 씨가 여기 아니 오셨으니까 나중에 하시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진행합니다. 나중에 하시고요. 자꾸 이미 다 발표 난 걸 자꾸 질문하시니까 보는 사람도 답답해요. 그렇게 하시면. 뭐가 답답해요. 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아는 건데 자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뭐가 잘못했어 정치가요.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요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그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는요 김상하 그 대표가 들어와서 대표가 정육점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니 김상하나 김부영이나 자기가 서순화가 뺏기면서 누굽니까? 나간 그 사람들 거지. 그분이 누구예요? 그 부분들을 사업비 아니 그분들이 그런 누구냐고 걸 그분들이 그런 걸 따지시라고요. 아이. 그분이 누구예요? 정치에 떠서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분들이 개입을 안 했으면 지금 노골포드가 이렇게 로컬푸드가 만들어집니까? 2018년도까지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어요? 예? 왜 나한테 화를 내셔? 아니 그러니까요. 2018년도까지는 조합자 저 10억이 이상윤 넘게 씨나 이런 사람들이 매출을 원하지도 않는 올렸습니다. 거 지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 조합장 출마할 때 도움이 되니까 한번 그러니까 해보세요라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는요. 그렇게 유도한 사람들이 그분들인데 자, 뭡니까 그게? 자 이용기 회장까지는요 대표까지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거기가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이상훈 씨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상훈 씨가 지금 아니, 어디 그 있어요? 사람이 그때 관두고 여기 들어온 게 뭐가 위원장님. 문제가 됩니까? 회의 특위 진행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요. 정말 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019년 9월 16일에 그 건물주가 임차료 미지급 6월 달부터 지급을 못했잖아요, 그죠? 7월분 그때부터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부실 경영이 정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 우리가 결국은 보증금 1억 중에서 명도소송에 져가지고 요번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리를 안 하고 방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직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몇 억씩 되는 수억이 되는 그 민간 자본 보조를 해줬어요, 그죠? 민간 자본 보조라면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시회계과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 네, 이호정이 얘기하는 거냐 이호정. 네, 허각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은 그 로컬 푸드에서 조달청에 민간 입찰로 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왜 입찰을 붙이게 했어요?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나간 거는? 네, 허각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 푸드에서 양주시에서 그 계약을 대행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건데 로컬 푸드에서 그 조달청에 공신력 있는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 공신력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네,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리 감독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신 거예요. 거기다 떠넘기는 게 아니죠. 왜냐?
우리 양주시장의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 세금 1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사업비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거라고 이게 지금. 그걸 우리 시 회계과에다 해서 했으면 계약을 올바로 했으면 그렇게 지금 잘못 집행되는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났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가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임차료 못 내고 그러는데 그 연말쯤 돼가지고 그거 우리가 2019년 연말 그때 당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20년도거든,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보조금이라도 올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하셨어야지. 관리 감독 안 하고 거기다 떠넘겨 버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지금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 포탈이 지금 그 여기 사업에 다 관여를 했어요. 거기가 면허가 제대로 있어요?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면허가 없는 그런 사업도 거기서 다 했어요. 지금 소방, 전기 분리발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토탈로 다 했단 말이지. 그런 걸 왜 여러분들이 관리 안 했냐 그 얘기예요. 그럼 그냥 돈 먹고 너 죽든지 말든지 내던진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야기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실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그때부터 내용 증명이 왔다 갔다 했으면은 왜 철저한 관리를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응? 우리도 같은 사업자가 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장 명의로 해서 1억이라는 보증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가들도 피해도 더 커진 거고 미리 관리를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좀 이렇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있고 저희 의원님들은 충분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소명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보시고 몇 페이지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요. 책자와 관련 없이 그 어떤 떠도는 소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가 1호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호점에 월세를 다 받지를 못했죠.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피고인 그러니까 이제 양주 소송한 부분이 로컬 양주의 대표이사 박철이 소송을 지금 1호점에 납부하지 못한 부분을 그 건물주가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패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전쟁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 1호점에서 저 명도 임대료를 내잖아요. 저희한테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네. 소송에 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죠? 이제 임대료하고 뭐 이제 각종 상수도요금이나 그거에 하고 원상복구 비용하고 해서 합계 금액이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1호점에 1억. 1억이죠. 예. 그럼 1억에서 대략 9천만 원을 제외하면 한 100여만 원 정도를 찾을 수 있을까 말까예요. 뭐 쓰레기 치우는 비용까지 하면 다 9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는 별도이신 거죠? 그러면 1호점에 대해서 그러면 쓰레기는 또 누가 치웁니까? 대표가 박철입니까? 그럼 박철한테 또 명도 소송을 우리가 양주시가 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로컬 양주에 또 소송.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박철은 자기는 바지 사장은 아니었지만 자기는 책임질 소지가 없다. 김상화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어떤
그 대표자 변경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회사 법인이 바뀔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법에 의하면 법률이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바뀔 때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맞죠? 그에 따라서 등기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과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받으셨어요? 이거를 안 했을 때 과태료로도 부과하셔야 돼요.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개별 기준에 따라서 10만 원, 25만 원,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표자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대표자 박철에게 어떻게 해야 돼? 양주시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하셨나요? 이제 구사건 청구할 예정입니다. 하셔야 되고 지금 청구할 예정입니다가 아니고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되고 막 박철 도망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때 당시에 센터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센터 소장님이. 아니 담당 과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할까요? 저희가 양주시 의회가? 이거 추후 사태를 보고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안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양주시 의회가.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당자가 2호점에 자 보세요. 2호점을 신청하는데 2호점 신청서가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고 사업 신청서 하고 뭐 들어가는데 2호점에 622페이지에 보니까 담당자가 또 박철이 또 나와요. 1호점에 그때 당시에 1호점 대표가 박철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1호점의 대표도 있는데 담당자가 박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서류 하나를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까? 아니면 동명이인이니까 이 사람 박철이? 이 사람 홍길동이에요? 대표는 임종혁이고 담당자는 박철이야. 이 박철이라는 사람은 1호점의 또 대표이고 2호점에 와서는 담당자야. 그러니 김상화가 먹튀를 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와서 이 박철이라는 그 인물이라면 와서 본인은 모른다. 김상화가 시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2019년 12월 달을 찾아봤습니다. 본의원이. 찾아보니 4차 교부금을 신청해서 이 박철이라는 사람이 4차 교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대표자 자기 이름으로. 양주시는 또 교부금을 또 내려줬어요. 12월 달에.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이거 환수 안 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교부금법에 의하면 문제가 있으면 전액 환수입니다. 전액 환수하셔야죠. 한태수 수장님, 이거 환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2호점이요? 1호점에 담당자가 1호점이요? 예, 1호점의 대표가 박철인데 2호점에 담당자로 박철로 올라가서 지금 2019년 로컬푸드 직매적 건립 사업에 대한 지연에 따른 사유서를 썼어요. 1호점의 대표가 이 사람 투잡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행정 관련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대표자면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 4월 달까지 이용기라는 사람이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법을 찾아보면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 대표자 변경 서류 있습니까? 이용기에서 박철로 바뀌는 과정에서 없으면서 공문서에만 대표자로 왔다 갔다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서류 챙긴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런 공문서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게? 그리고 2호점을 바로 자, 보겠습니다. 622페이지 지연에 따른 사유서를 보내고 사유서에 아까 본의원이 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2호점을 자기네가 보조금을 자부담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을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종혁이라는 대표가 12월 24일 날 좀 말미를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625페이지에 보면 예탁금 잔액 증명서가 나옵니다. 예탁금 잔액 증명 회천농협 옥정 지점에서 7,732만 2,170원을 예탁합니다. 시간은 11시 54분에. 하니까 양주시가 어떻게 하냐? 626페이지에 2019년 6월 10호 농업정책과 12월 24호와 관련해서 교부 결정을 내려주는데요. 이게 언제냐? 전결이 2019년 12월 24일 날 바로 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부담 교부 사유서로 내가 자부담이 없으니 좀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옥정 농협에 가서 11시 54분에 바로 이체를 하니까 양주 농업기술센터가 12월 24일 날 바로 교부 결정을 내면서 교부 결정 알림을 합니다. 같은 날 2019년 12월 24일 날 양주시 로컬팜 규화하면서 공문서를 하나 발송을 하죠. 12월 24일 날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지원 검토 보고서가 따따따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사업 계획 검토를 보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사업 계획 검토는 누가 씁니까? 검토 보고 이거 누가 씁니까? 사업 계획 검토 보고 누가 쓰죠?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30페이지, 631페이지 누가 썼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 누가 썼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썼냐, 사업자가 썼냐 이 얘기예요. 로컬푸드가 쓴 겁니까? 이거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썼냐 이 얘기입니다. 검토 보고서, 보조사업 지원 검토 보고, 사업 대상자 농업회사 법인 로컬푸드 사업명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이거 누가 썼어요? 그 검토 보고서 작성은 실무자가 작성했습니다. 실무자가 썼으면 보세요. 4번 사업계획 검토,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위배 여부, 적정,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적정,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적정. 이게 어떻게 적정입니까? 자부담도 안 내가지고 그런 사유서로 썼는데 자,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가능. 이게 어떻게 가능입니까, 이게? 자부담을 안 내가지고 이런 이따위 사유서나 쓰고 앉아 있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6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640페이지. 양주시 로컬푸드가 농업기술센터 정책과 규화해서 언제 민간 입적 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 요청서를 보냅니다. 언제 보내냐?
날짜가 2월 6일 날 보냅니다. 2월 6일 날. 아,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선급금을 달래. 자기가 로컬푸드하고 양주시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접수번호 2624 하면서 접수일시 2022월 6일 차립과 농업정책과에서 도장이 하나 찍혀요. 자기가 돈 맡겨놓고 돈 달라는 이게 꼴이야. 양주시와 로컬푸드가 계약도 안 했는데 뭐 구두상으로 어쩌고저쩌고 말이 오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인테리어 및 물품 납품 계약서를 하나 보냅니다. 같이 추가적으로 641페이지 해서요. 642페이지 계약일자 2020년 2월 4일 날.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법 제32조 5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집행 시 사업비 보조금으로 보존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선 계약하는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없다입니다. 시설 공사비 지급 시 감독 공무원은 착공계, 준공계 이런 거를 서류를 반드시 첨부, 진도 확인을 거쳐서 보조금을 교부시켜야 합니다. 지방보조법 사업의 수행 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및 납품, 물품 계약서 누가 이따위 계약서를 씁니까? 요새 표준 계약서를 이용해야죠. 허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네, 2020년 12월 24일자로 네, 농협에 그 7,700만 원이 예치돼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신청을 했냐라는 부분은 로컬 푸드웨에서 조달청에 민간 입찰해서 공고를 내서 거기서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막바로 계약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장님, 본 의원님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양주시와 로컬푸드가 계약을 해야지 될까 말까를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였죠? 결정하는 시기. 보조금을 내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과장님 언제였죠?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기, 검토하는 시기. 2019년 12월입니다. 12월이죠. 12월 며칠. 그런데 얘네들은요. 얘가 지금 여기 보면 양주시 로컬푸드 선급금을 요청하는 시기가 2020년 2월 달입니다. 2월이죠. 네. 그러면 12월 24일인데 이게 선급금을 요청하면 몇 달 만에 지금 공사를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선급금이랑 여기 보면 공사를 이미 여기에 보면 선급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뒤에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뒤에 공사한 거 보세요 한번.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는 보조금도 내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12월 24일 날 그리고 보세요. 2019년 12월 24일 날 자기네가 자부담을 입금을 하잖아요. 통장에 24일 날 입금을 하고 보조금 결정 알림을 양주시가 내부 결제로 12월 24일 날 결정을 해요. 통장을 바로 확인하고 11시에 입금을 했는데 그리고 같은 날짜에 결정을 또 합니다. 12월 24일 날 공문 결정을.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로컬푸드가 2020년 바로 몇 달 있다가 선급금 지급 요청서를 해요.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얼마 해서 계약금 자부담 얼마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
하는 게 2월이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뒤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이미 했다, 뭘 물건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미래토탈, 아까 미래토탈 얘기를 나오는데 미래토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 그리고 혹시 PPT가 준비가 돼 있나요?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도장 있는 모습 띄워 보세요. 도장.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남태옥이라는 사람, 남태옥 도장을 한번 볼게요. 그 확대가 혹시 되나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쪽은 올릴게요. 네, 올려주세요. 확대시켜서 네, 그거 보여주세요. 지출 결의서를 뒤에 보면 지출 결의서가 오는데 혹시 저런 도장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 지출 결의서를 이제 뒤에 보면 쭉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이 남태옥이라는 사람이 저런 도장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미래토탈의 대표가 남태옥이에요. 이 지출 결의서나 이런 거는 내부 증빙 자료로 보통 보면 물론 이제 이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로컬푸드가 사업자 이렇게 증빙 서류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이거를 다 제출을 해서 집행부에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런 서류가 저런 도장이 자, 그리고 남태옥이라는 저런 도장이 저 도장과 642페이지 보세요. 642페이지. 아까 계약서 제가 말씀드렸죠. 641페이지에서 아까 선급금을 좀 달라 요청서를 하면서 물품 납품 계약서에 있는 도장, 남태옥이라는 도장하고 좀 달라요. 도장이. 저 도장과 이 도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는 도대체 도장도 이 도장과 또 1호점에 있는 도장이 어떤 도장이 나오냐면요. 혹시 그 1호점 도장도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진선이에 대한 도장. 진선이가 몇 페이지냐면 453페이지 한번 보세요. 453페이지에 있는 이 진선이 그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견적서를 보내면 홍보 현수막 뭐 천장 전단지 제작해갖고 진선이 이런 식으로 도장이 찍힙니다. 다. 이게 누가 봐도 조작한 거지 이게 저런 도장이 나올 수 있나요 혹시? 그러면 보통 보면 이게 집행부는 어떤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견적서도 받고 기타 이런 거를 뭐 로컬푸드가 한꺼번에 받아서 제출을 하면 이런 서류를 다 참고해서 보고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서류 하나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서 이런 서류를 안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시민들이 낸 혈세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비용을 아까 상급금 달라고 보채듯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양주시 시민의 양주시 혈세가 주머니에서 나간 돈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돈 달라는 대로 다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나. 이 서류 하나를 보더라도 본의원은 이 서류를 그냥 딱 봐도 이거 문제가 있는 서류구나 이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는 이런 서류를 그냥 관가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됐습니까? 이상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